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이 펀드 법규의 5번째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펀드 만들어질 때가 있으면 또 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죠? 해산입니다. 그래서 먼저 펀드, 이 투자 신탁의 해지나 해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투자 신탁을 해지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전부 해지인 경우 일단 해지 권한을 갖고 있는 자는 누구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집합투자업자입니다. 그래서 투자신탁 해지권자는 집합투자업자다. 그래서 얘가 일방적으로 투자신탁 계약 효력을 소멸시키는 게 전부 해지예요. 그리고 여기 해지할 때는 임의 해지와 법정 해지가 있어요. 요거 구분하는 게 나중에 시험에 중요하고요. 어쨌든 해지가 되면 신탁관계 종료하고 재산 투자자한테 주고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헤어지면 돼요. 빠이빠이. 자, 개방형 펀드는요, 원래 투자신탁 계약 기간이 없어요.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투자신탁 최초 설정한 날로부터 만약에 투자신탁이 여기에 해당돼서 나중에 해지된다. 그럼 그때까지가 계약 기간이에요. 이게 일반적입니다. 개방형 펀드는. 근데 폐쇄형 펀드는요,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전에라도 해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부 해지는 일부만 수익증권을 소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신탁계약은 여전히 그냥 계속 유지가 되는데 발행한 수익증권 지분 중에 일부만 소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수익증권 판매되지 않은 거, 발행했는데 판매되지 않은 거 소각한다든지 아니면 환매 청구 들어온 거 그거 소각하는 이런 건 일부 해지예요. 이건 전부 해지가 아니고. 자, 그러면 우리 전부 해지에서 임의 해지하고 법정 해지가 있습니다. 요거 구분하는 거 시험에 어마무시하게 많이 등장해요. 반드시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먼저 임의 해지. 원래 해지권자는 집합투자업자잖아요. 투자신탁의 해지권자. 이거 해지하려면 사전에 금융이 승인받아야 돼요. 해지권자는 집합투자업자지만 그 승인받으면 아무래도 투자자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이 사전 승인받아요. 사전 승인. 근데 요 임의 해지는 이런 경우에는 승인받지도 않고도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임의로. 요게 뭐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수익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뭐 투자자 전원이 동의하는데 뭐. 그 다음에 수익증권 전부 환매 청구 받아요. 그래서 계약 해지하면 할 때 요거 임의 해지. 승인받지 않고도 한다. 그 다음에 공모 펀드고 개방형 펀드로서 펀드를 만든 지 1년이 되는 날 보니까 원본이 50억이 안 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공모 개방형 펀드에서 1년 지났더니 그 재산 원본이 50억이 안 되는 거예요. 이때는 해지할 수 있어요. 공모 개방형 펀드를 설정하고 1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한 달 동안 계속해서 투자신탁 원본에게 또 50억에 미달하는 경우. 요거는 1년 되는 날 따져보는 거고, 요거는 1년이 지난 다음에 한 달 동안 따져보니까 50억이 안 된다. 그럼 임의 해지다. 요 50억 좀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펀드? 공모형 펀드고 개방형 펀드인 경우에 그렇다. 그 다음에 이게 임의 해지지만 법정 해지는 이 사유가 발생하면요, 얘는 그냥 지체 없이 신탁계약 해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금융위에 보고만 하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딱 법정이라니까 법에서 정해졌다. 이때는 무조건 해지해라. 그래서 지체 없이 해지하고 나중에 금융위 해지했다라는 걸 보고만 하면 돼요. 그래서 뭐냐? 신탁 계약 기간이 끝났다. 계약에서 정한 신탁 계약 기간이 끝났다. 수익자 총회에서 투자 신탁 해지가 결의됐다. 투자 신탁이 다른데 흡수 합병됐다. 투자 신탁이 등록이 취소됐다. 수익자 총수가 한 사람이 됐다. 원래 펀드는 투자자가 2사람 이상이어야 되잖아요. 한 사람이 됐다. 그러면 그냥 지체 없이 해지해요. 이건 법정 해지입니다. 꼭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임의 해지, 법정 해지. 그 다음에 일부 해지는 다음 경우에 일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수익자가 환매 청구할 때, 그리고 수익증권이 판매되지 않았을 때, 앞에서는 2개만 봤는데, 그리고 수익자가 수익증권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당연히 그거만 그 증권은 소각, 임의 해지입니다. 그 다음에 반대 수익증권 매수 청구권 행사했다. 즉 어떤 중요한 그 수익자 총회 결의사항에 대해서 반대하는 수익자가 내 증권 니네가 사가 하면 그거 행사하면 그거는 일부 해지한다.
상환금 지급. 자, 투자신탁이 해지되면 투자신탁 관계 끝나죠? 그러면 요 재산을 결산을 해야 되겠죠? 요 재산이 이제 얼마가 되는지. 그러면 상환금과 이익분배금을 수익자한테 줘야 됩니다. 상환금은 그 원본에 해당되는 거고 이익분배금은 배당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계약 만료되는 경우에도 똑같이 이렇게 상환금하고 이익분배금을 주고 끝난다는 얘기예요. 당연한 거죠. 그 다음 미수금하고 미지급금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 자, 투자신탁 해지 시점에 미수금 채권, 즉 돈을 못 받은 거. 예? 펀드가 어디에다가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은 거예요. 예? 미수금 채권 또는 미지급금은 채무죠. 내가 빌려왔는데 거꾸로 갚지 못한 거. 미지급금 채무입니다. 이때는 해지일에 이 집합투자업자가 공정가액으로 지네가 양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수금하고 미지급금은 집합투자업자가 공정가액으로 니네가 떠안으라. 다만 자전거래를 통해 다른 펀드에서 양수하는 거 가능. 불가능하면 틀립니다. 가능합니다. 자전거래라는 게 뭐냐면요. A 펀드, B 펀드, A 펀드가 이제 해지하는 펀드예요. B 펀드는 지금 다른 펀드 살아있는 펀드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미수금이나 미지급금 있는 거 요거를 이쪽으로 넘기고 B가 그대로 떠안는 거. 요걸 그냥 지네끼리 약속에 의해서 둘만의 거래로 넘기는 거래. 이게 자전거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증권회사에서 사내 커플을 자전거래 한다고 이렇게도 얘기하죠. 뭐 은행에서는 뭐 대차거래라고 하나요? 뭐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는 거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펀드 합병. 펀드도요, 일반 회사와 같이 합병할 수 있어요. 합병 가능. 근데 이 펀드 합병은요, 투자신탁과 투자신탁끼리, 회사와 회사끼리의 합병만 허용된다는 거, 요게 시험에 중요해요. 투자신탁하고 투자회사, 이렇게 합병 안 돼요. 투자신탁은 투자신탁끼리, 투자회사는 투자회사끼리만 합병이 허용된다. 그 다음에 합병 절차에 있어서 일반 회사 합병할 때보다는 조금 특례가 있다. 합병 절차 어떻게 하느냐. 자, 일단 합병 계획서 작성하고요. 합병하는 각각의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의 수익자총회. 투자신탁이면 수익자총회를 열 거고 투자회사면은 주주총회를 열어서 여기 총회에 승인받아야 돼요. 그리고 합병했다 그러면 그 사실을 또 금융위원회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뭐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소규모 합병, 아주 규모가 작은 소규모 합병은 합병 계획서 작성, 수익자총회 결의 이거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이거 해야 되는데 그래서 총회 승인 받아야 되는데 소규모 합병이다 그러면 이런 거 계획서도 안 만들어도 되고 수익자총회도 안 해도 된다. 그럼 합병하면 합병 대차대표를 작성하는데 이거를 수익자총회일 2주 전부터 합병한 날 이후에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집합투자업자 본점 판매사 영업소에 합병 대차대조표를 비치해라. 그리고 합병했다 그럼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만약에 합병 대상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다 그러면 거래소에도 상장하면 항상 거래소 관할이니까 거래소에도 보고해라. 그럼 합병하면 효력은 언제 생기냐. 자, A 펀드, B 펀드 합병해서 A 펀드 하면 B가 A에 흡수된 거죠. 그럼 B 펀드는 사라집니다. A 펀드가 존속하죠. 그럼 존속하는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의 집합투자업자가 여기 살아있죠. B를 흡수 합병하면 요 살아있는 A 펀드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그게 회사면 회사 이 집합투자업자가 금융위원회 합병 보고를 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즉 합병 보고를 집합투자업자가 어디에다가 금융위원회에 합병 보고하면 그때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 소멸하는 이 B회사는 요 합병과 동시에 그냥 해산된 것으로 본다. B는 그냥 합병 효력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해산 소멸됐다. 자, 이번은 이제까지 주로 공모펀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사모펀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모펀드 공모와 사모는 우리 공모 방식으로 투자자 모으는 거, 즉 모집과 매출 방식으로 투자자 모으는데 50인 이상이다. 그럼 이게 공모펀드잖아요. 그래서 수익증권이나 회사 주식을 일반 대중 50인 이상 상대로 발행 판매해서 조정한 펀드가 공모펀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법적 규제나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주로